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트로워드의 정신과학에 관한 에딘버러 강연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1904년 처음 나왔고 신경과학과 양자물리학의 사상적 원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주의 정신과 당신의 뉴런이 공명할 때 현실은 재구성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종이책은 없고 이북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북으로 찾아서 읽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영과 물질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영과 물질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책에서는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건강한 신체 감각이 건강한 정신에 전달하는 증거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오류는 이 증거의 의미를 판단할 때 발생한다. 우리의 신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정신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때 오류가 발생한다. 왜 이때 오류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떠한 제한적 의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했던 우리의 낡은 관념들이 점차 사라지고 우리가 이전에 인식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과 물질이라는 것도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죠. 그 탐구를 쭉 해나갈 건데, 이제 영에 기속시키는 생명과 물질에 기속시키는 죽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있음을 뭔가 움직이는 힘, 운동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죽어있음은 이러한 운동의 부재, 움직임이 없는 것, 그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의 부재, 운동의 부재로 살아있음과 죽음으로 나누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죽은 것들은 운동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강철 덩어리는 단단해 보이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원자들이 가장 강렬한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마치 미니 태양계처럼 돌고 있습니다. 이 강철 덩어리 자체는 테이블 위에 움직이지 않는 불활성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고속열차와 같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과 물질,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구분하는 근거는 이러한 움직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더 깊은 층 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죽음과 생명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자는 진정한 열쇠는 생명의 다양한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큰 고래의 생명과 지렁이 한 마리의 생명이 똑같이 각각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거죠. 똑같은 생명이지만 식물보다 금붕어가, 금붕어보다 강아지가, 강아지보다 소년이, 그 생명력에 대한 질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저자는 지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소중한 생명들이지만 여기에는 지능에 의해 생명력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지능의 척도가 내려갈수록
자의식적 지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동적인 움직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높은 차원의 활동을 요구받는 인간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자기 인식이 완전히 부재된 그런 단계까지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생명의 본질이 지성이다. 즉, 생각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 고유한 특성은 생각이고 반대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 없다로 생명과 물질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탐구를 해보면 우리는 형태가 없는 물질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물질이 물질로 존재하려면 공간을 차지해야 하고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본 명제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정신의 고유한 특질은 생각이고 물질의 고유한 특질은 형태다. 그럼 형태라는 것은 뭔가? 이걸 또 파고 들어갑니다. 형태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 경계 내에서의 제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각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아요.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특정 경계 내에서의 제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특정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간의 확장 개념과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생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살아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살아있다 라는 사실로 생각하면 코끼리나 생쥐나 크기 차이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만약 형태 없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의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 자체가 없으면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없는 정신 개념은 시간도 없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저자는 정신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요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 존재한다고 개념화가 되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시간과 공간의 요소가 제거되면 사물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은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지금 여기와 영원한 지금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 개념도 있겠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부피, 거리, 방향, 시간의 순서 이런 것처럼 다른 사물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사물, 형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개의 개념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추상과 구체, 무조건적인 것과 조건적인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러한 개념들이죠. 이것들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함께 결합할 때 유일하게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 이상주의자의 오류는 상대적인 것 없이 절대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데에 있으며, 극단적 유물론자의 오류는 절대적인 것 없이 상대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한쪽의 오류는 외부 없이 내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쪽의 오류는 내부 없이 외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의 첫 번째 강의가 끝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생명이란 뭘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까? 죽어있다라는 것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함께 탐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지 쌓인 라디오 멈춰있는 불빛 움직임이 없다고 끝이라 믿었지 눈에 잡히는 것만 그게 전부라 했지 오래된 서랍 속에 날 가둔 채 하지만 이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노래가 흐르고 있었어 늘 지금 여기에 나는 여기 숨쉬는 작은 라디오 너는 마음을 울리는 그 주파수 서로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침묵일 뿐 우리가 만나는 이 순간 오늘이 시작돼 지금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 어제는 슬픈 노래가 내 맘에 흘렀었지만 오늘은 웃고 있잖아 다른 채널을 찾은 듯 그래 이 공기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었어 날 기다린 거야 나는 여기 숨쉬는 작은 라디오 너는 마음을 울리는 그 주파수 서로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침묵일 뿐 우리가 만나는 이 순간 오늘이 시작돼 지금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 보이는 이 본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보이지 않는 신호가 없다면 그저 차가운 상자일 뿐 나의 오늘과 너의 모든 것이 만나 오늘의 노래가 되네 조용히 지금 여기